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전이 뻑갑. 오랜만에 휴가 갔다 오니까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어디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장사의 신이 복귀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장신 얘기만 하면 비추가 박히더라고. 아니 내가 커버를 친다고 하는데 봐봐.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이 뭐라고 터졌습니까? 은현장이 초록뱀 원형식과 공모한 주가 조작범이고 후참잘 창업도 구라고 알고 보니 연기자일 뿐이고 수백억 돈 있다는 것도 구라고 등등 엄청난 시나리오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후참잘 창업주였고 수백억 자산가이고 주가 조작범도 아니라고 크커도 인정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초록뱀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중립 안 지키고 음모론대로 움직였으면 나도 크로코다일처럼 빌빌대면서 죄송하다고 흡수하고 있을걸? 그냥 전 중립을 지킨 것일 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은현장 편을 들어준다는 거야? 난 단지 음모론 편을 들지 않았을 뿐인데. 그리고 또 지금은 밀키트의 성분 표기를 잘못했는데 중요한 건 고기를 성분에 적힌 것보다 더 넣어줬다는 거예요. 덜 넣은 게 아니라 더 넣은 거야. 근데도 성분 표기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또 너무 억가가 아닌가? 크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억울한 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표시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그 표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당시 유튜브에서 죄다 장신 얘기밖에 안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사실에 비해 너무 크게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신이 평소에 허세와 오바와 과장과 좀 띠꺼운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안티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복귀해서 나와서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데 제목부터가 전설의 기환.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안 고쳐지나 봐. 그래서 본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또 회사 키워서 밀키트 팔고 책 팔고 카페 키우고 푸차하고 상표권 등록하고 사업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장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돈 벌려고 이거 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 얘기를 아예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 행동에 착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 그러다가 또 뒤로 못 팔고 책 팔고 밀키트 팔고 그러면 그 괴리감과 배신감에 또 사람들이 악플 심리가 도지는 거야. 저도 그렇고 유튜버들은 모두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주맨처럼 채널에 수익 신청 자체를 하지 말던가. 그래서 최근에 난 또 유튜브 그만둔다길래 진짜 돈 많은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딱 해명까지만 하고 그만두겠거니 했는데 이제 다시 장신 콘텐츠를 한다고 합니다. 좋아,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럼 그냥 솔직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무슨 돈 욕심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 이런 컨셉 말고. 백종원도 방송사나 대중들에 의해 그렇게 평가받는 거지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소주는 한 모금도 안 먹는데 왜 먹는 척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장신이 복귀를 했는데 한편 성호시인이라고 저번에 밀키트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가 있었죠. 그래서 나도 박제가 됐었는데 또 다른 120만 유튜버 뻑가님도 동의를 하고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솔직히 같은 가격으로 위에 거 줄까 아래 거 줄까 하면 난 아래 거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노란색 비교한 내용을 봐도 지금도 난 아래 거 달라고 하고 싶어요. 같은 가격인데 아래 거가 돼지고기도 더 많고 총 중량이 거의 1.5배 많잖아. 그리고 펜코 들은 또 내 짤 가져다가 자기들은 위에 거 먹을 거라면서 돈가스에는 고기와 튀김옷의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연병 떨던데 그럼 다른 대기업 제품들을 드세요. 46.68%, 50.35%, 42.35% 이렇게 고기 비율이 50%가 넘는 돈가스가 거의 없는데 이건 어떻게 처먹고 있는 거야. 장신이 고기를 더 넣어서 떨어뜨린 비율이 59%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전 장신이 돼지고기를 줄여서 파는 게 아니라 많이 넣어서 팔다가 함량이 틀어진 게 그렇게 또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성호신이 영상을 하나 올렸고 이 영상 때문에 장신이 신이 났죠. 성호신이 제기한 밀키트 식품표기법 위반 절대 아니고 식약처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시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답니다. 왜냐고요? 폐업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그걸 당당하게 아무 조치를 안 받았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합니까? 시청 측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민원 주신 건 이제 검토 중이었던 거고요. 결론이 나기 전에 폐업 신청을 해가지고 폐업 처리가 된 거예요.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분을 검토하던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검토하던 거를 중단했다는 얘기죠. 좀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민원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당당하셨으면 왜 폐업하고 도망갑니까? 사실 은현장이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마음을 좀 놓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현장이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어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 역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신이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부랴부랴 폐업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신이 커뮤에 기다란 해명을 올리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2024년 2월 14일에 이미 공장 폐업과 이전을 준비 중이었고 이게 그 인천에 있는 공장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3개월 뒤인 5월 21일에 남영주
남양주 공장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천 공장에서 남양주 공장으로 옮기려고 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하루 뒤인 5월 22일에 성호신의 인천 공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장씨는 시청 공무원한테 우리 폐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도 알겠다면서 방문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근데 5월 31일 시청에서 공장이 폐업 준비 중인 걸 알렸는데도 민원이 너무 강경하다며 방문한다고 연락 오고 6월 3일 시청에서 중량 측정하고 감. 성호신 측에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시청이 이미 검사도 전에 폐업하고 있는 업체라는 걸 알렸다는 겁니다. 6월 17일 공장 이전하기로 했으나 신성호의 논란 제기 영상을 올린 상태에서 바로 폐업하면 또 논란될 것 같아서 폐업도 공장 이전도 운영도 못한 채로 대기. 7월 17일 한 달이 더 지나도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면 답변을 계속 미루. 곡이 더 들어간 게 문제된다는 법률상 없음. 인천 공장, 남양주 공장 모두 월세 납부 중인 상태. 더 이상 공장 운영을 지체할 수 없어서 폐업함. 그러니까 중량 측정하고 한 달 반 동안을 기다려봐도 시청에선 검토 중이라면서 답변을 미루고 또 고기가 더 들어간 거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도 없고 공장 월세도 양쪽으로 두 곳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라이브로 강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성호가 방송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방송을 네가 하면 할수록 날아갈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줄게. 방송 꼭 계속해. 제가 전 재산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법적인 조치 결과 받아내겠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을게요. 절대 안 봐줄게요. 너는 우리 공장이 이사를 해서 폐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시청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도 끝까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너는 방송을 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네가 오늘 올린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너를 100% 보낼 수 있다는 게 나왔거든. 이렇게 성호신에게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죠. 손해배상으로 가면 장씨는 아마 밀키트 공장 중단 금액, 그에 따른 피해에 공장 월세, 직원 임금, 실직 비용 등등 죄에다 엮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나름 레카 공제 사이에서 브레인이라고 불렸던 크로코다일도 독에 잡았고 채널 삭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성호신이 반격으로 고기를 더 넣다 보니 비율이 달라졌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입에 우겨넣고 소화기관으로 옮기는 걸 식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재료와 비율이 우선시되는 사람도 있어요. 비율이 뭔지 아세요? 비율. 고기를 더 넣어줘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지능으로 사업합니까?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간이 조미료와 재료의 비율에서 결정되는 건 아십니까? 비율의 개념도 모르면서 요식업 솔루션을 한다고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팸코에서 나온 얘기처럼 음식의 비율을 강조하면서 식사에 정의가 나오고 요리에는 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죠. 점점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장신이 팔겠다는 밀키트의 간을 성호신이 왜 대신 걱정하는 건가? 맛이 없으면 장신이 망하겠지. 그리고 고기를 더 넣어서 비율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59%나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 제품들 46.68%, 50.35%, 42.35% 이것들과 비교하더라도 장신 돈가스의 고기 비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표기 성분으로 따져도 고기를 더 준 거고 뭐 비율로 따져도 다른 대기업 제품들보다 고기 비율이 더 좋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도대체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갑자기 요리 철학자로 변해서 식사와 간과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도 막 다른 대기업 제품하고 비교하면서 표기 중량보다 많이 준다는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것들도 간과 재료의 비율이 다 깨진 상태 아닌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대기업들이 제품을 내놨으면 저것들도 다 신고해야죠. 간의 비율이 깨지고 식품표기법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호씨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긴 하는데 뭐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궁금하죠. 어쨌든 오늘은 장신이 복귀하면서 성호신과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평 중립을 박으면 편안해진다.